어머님, 사진에서 좀 빠져주실래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300명의 하객 앞에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가족 사진인데 신랑 어머니인 저더러 빠지라고요? 저는 떨리는 눈으로 민우를 봤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제 손을 잡아줄까 해서요. 그런데 그 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20년. 새벽 5시에 일어나 설거지하고 한겨울에 빌딩 바닥을 닦고 편의점 야간 알바하며 키운 20년. 그 모든 시간이 단 한 장의 사진에서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당당해야 제 아들도 언젠가 고개를 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1년 후, 그 오만했던 며느리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홀로 아들 민우를 키웠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민우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우는 제가 꼭 잘 키워낼게요. 그날부터 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얼어붙은 물에 손을 담그며 식당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그릇에 기름때 남았어. 다시 해. 오후에는 30층 빌딩 계단을 걸레질하며 청소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허리가 휘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밤 10시부터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아줌마, 손님 왔는데 왜 졸고 있으면 어떡해? 죄송하다고 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3시간만 잤습니다. 왜냐고요? 아들 학원비 때문입니다.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수학 학원 다니고 싶어. 그래, 민우야. 다음 달부터 보내줄게. 그날 밤 저는 편의점 사장님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주 6일을 주 7일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명문대에 입학했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혼자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해냈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똑. 문을 열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샤넬 핸드백, 에르메스 스카프, 까르띠에 시계. 어머니, 인사드려요. 박지혜예요. 공손한 말투. 하지만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혜의 시선이 제 집을 훑었습니다. 6평 남짓한 원룸에 곰팡이 핀 벽지, 삐걱거리는 낡은 문. 순간 그 여자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제 손을 바지에 닦았습니다. 설거지로 거칠어진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음 달에 결혼해요. 벌써? 이렇게 빨리? 네. 신부 쪽에서 모든 준비 다 하기로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신부 쪽에서? 나도 도울 게 있으면. 지혜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그 말투가 마치 저를 짐처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지혜의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장소는 특급 호텔 라운지. 저는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저절로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번쩍이는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정장 입은 사람들.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김 여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코트, 까르띠에 시계. 웨이터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커피 한 잔에 2만 원. 저는 식은 땀이 났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2시간치 돈입니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가장 싼 걸 주문했습니다. 저는 시그니처 블렌드요. 김 여사는 3만 원짜리를 시켰습니다. 어머님, 예단 준비는 하셨어요? 김 여사가 명품 지갑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예단비로 쓰세요. 봉투에는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가야 하니까요. 혹시 형편이 어려우시면 이걸로 준비하세요. 그 눈빛. 동정도 아니고 배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받으시죠? 말은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못할 텐데 하는 비웃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고는 230만 원. 2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의 전부. 어떡하지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웨딩홀 계약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오시지 않아도 돼요. 저희 어머니랑 제가 다 볼게요. 그래도 한번 보고 싶은데 어머님 시간 뺏고 싶지 않아서요. 시간을 뺏는다고요? 아들 결혼인데 제 시간을 뺏는다고요? 드레스 피팅 날에는요. 어머님, 오늘은 신부 드레스 고르는 날이라 좀. 나도 보고 싶어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다음 일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물 맞추는 날에 저는 용기를 내서 보석 가게로 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하니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어제 다녀왔어요. 어머님 연락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지혜는 미안한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깜빡했다고요? 신랑 어머니에게 연락하는 걸 깜빡했다고요? 저는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민우야, 나도 같이 좀 보고 싶어. 엄마. 민우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가 자꾸 끼어들면 지혜가 싫어해.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끼어든다고요? 제가 끼어든다고요? 가슴에 못이 박혔습니다. 결혼식 2주 전에 지혜가 큰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결혼식 때 입으실 옷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열었습니다. 하지만 촌스러운 분홍색 한복. 이게 좀 색깔이. 어머님 색깔 정해진 거예요. 제 어머니랑 맞춰야 해서요. 그래도 내 마음에 드는 걸 입고 싶은데. 어머님. 지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냥 이거 입으세요. 사진 찍을 때 전체적인 통일감이 중요하대요. 어머님만 튀면 이상하잖아요. 제가 튄다고요? 어머님이 주인공도 아니고요.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지혜 말 좀 들어줘. 부탁이야.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촌스러운 분홍색 한복을 입고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단 준비는 제가 가진 230만 원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백화점 대신 재래시장에서 한복감을 샀습니다. 이불도 수건도 모두 재래시장에서 밤을 새워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이게 최선이야. 민우 집에 예단을 가져갔습니다. 민우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예요? 응,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라서 미안하다. 지혜네는 5천만 원 어치 예단 준비했대. 명품 한복이랑 루이비통 가방이랑. 제 아들이 저를 그들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가난해서 미안하다. 엄마가 좀 더 일찍 준비하시지 그랬어요. 지금 와서 이게 뭐예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결혼식 당일.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생 제대로 화장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이게 나야? 촌스러운 분홍색 한복에 서툰 화장. 제 얼굴이 무척 낯설었습니다. 특급 호텔 웨딩홀에 샹들리에가 눈부셨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줄지어 섰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입구에서 안내 직원이 물었습니다. 하객이세요? 아니요. 신랑 어머니입니다. 아, 네. 직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랑 어머니라고. 신부 대기실에는 지혜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와 친척들이 지혜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진짜 공주 같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다.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순간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수군댔습니다. 지혜는 거울만 봤습니다.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한 친척 아줌마가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 신랑 어머니시네요. 네. 한복이 재래시장에서 사신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네. 어머, 요즘 누가 그런 데서 사요? 백화점에 좋은 거 많은데. 제가 형편이. 아, 그러시구나.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동정하는 사람들의 표정에 김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스타일이 그러신 거죠. 존중해 드려야죠. 비꼬는 투였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았습니다. 숨도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시작 30분 전, 웨딩 플래너가 저를 불렀습니다. 신랑 어머님 입장 리허설 하겠습니다. 버질로드에 굽이 있는 구두. 평생 운동화만 신었던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넘어지시면 안 돼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변기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우야, 이게 내 결혼식이 맞니? 화장을 고치려 는데 손이 떨려서 립스틱이 삐뚤어졌습니다. 다시 고치고 화장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김 여사와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신랑 어머니 보셨어요? 완전 촌스럽던데. 쉿, 들려요. 어쩔 수 없죠. 환경이 다르니까. 불쌍하긴 하지만. 근데 예단도 형편없었대요. 재래시장 물건들. 어머, 진짜요? 우리 지혜가 고생하겠어요. 저런 시어머니 모시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에 못이 박혔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결혼식 시작.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 300여 명. 저는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랑 쪽 하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대편 신부 쪽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신랑 쪽 사람 별로 없네. 신랑 어머니 혼자인가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민우와 지혜가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야, 엄마 아들이 저렇게 컸구나. 줄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신랑 신부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년의 희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설거지와 한겨울 빌딩 청소, 편의점 야간 근무, 다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신부 측 가족분들 먼저 촬영하겠습니다. 김 여사 신부 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 사촌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자, 이제 신랑 측 가족분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걸어나가 민우 옆에 섰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였습니다. 덩그러니 혼자. 신랑 측 가족분들 더 안 계세요? 저만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신랑 어머니 혼자네. 아버지는? 친척도 없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도 어색해했습니다. 그때 김 여사가 다가와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죄송한데요. 네. 사진에서 좀 빠져주실래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양쪽 가족 수가 너무 차이 나잖아요. 사진이 균형이 안 맞아요. 한쪽은 30명, 한쪽은 1명. 이러면 사진이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가족 사진인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신랑 신부랑 따로 찍으시죠. 지금은 양가 가족 단체 사진이니까. 인원수가 비슷해야 보기 좋잖아요. 저는 민우 엄마인데.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요. 알죠. 근데 사진이 중요하잖아요. 평생 남는 건데. 어머님도 이해하시죠? 주변에서 웅성거렸습니다. 저 어머니 빠지라는 거야?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불쌍하게. 저는 민우를 봤습니다. 민우야. 민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엄마야. 다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우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지혜가 민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빨리 찍어요. 사람들 기다려요. 저는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사진 구도 밖으로. 자, 그럼 양가 가족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찰칵, 찰칵.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는 사람들. 그 속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없었습니다. 하객들이 저를 봤습니다. 동정하는 눈빛, 무시하는 눈빛, 궁금해하는 눈빛. 저 어머니 쫓겨났네. 신부 쪽에서 빼라고 한 거 분명해. 완전 망신당했네. 불쌍하게 아들 결혼식에서.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 복도로 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그렇게 부끄러웠니? 엄마가 그렇게 창피했어? 저는 복도 구석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객들이 오갔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크게 울지도 못했습니다. 2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5시 얼어붙은 물로 설거지하던 그 손. 무릎 꿇고 바닥 닦던 그 허리. 편의점에서 졸다가 손님에게 혼나던 그날. 민우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옷을 사주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친구에게 얻어 입혔던 날. 엄마, 왜 내 옷만 헌 거야? 민우야, 미안하다. 민우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혼자 울었던 날. 여보, 우리 아들 대학 갔어요. 당신 못 본 건 내가 봤어요. 모두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하지만 가족 사진에서 쫓겨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가난한 게 죄일까? 배우지 못한 게 죄일까?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네.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봤어요. 사진에서. 네. 많이 아프시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도 무척 거칠었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할머니도요?
네. 신부 쪽이 부잣집이었어요. 저는 가난했고 결혼식 때 구석에 앉았어요. 가족 사진도 제대로 못 찍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30년 동안 참았어요. 며느리 눈치 보면서, 손자 얼굴 보고 싶어서. 그게 엄마니까요. 더 울음이 터졌습니다. 근데 부인 들으세요. 할머니가 제 얼굴을 들게 했습니다. 저는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후회하면서 나한테 미안하면서 왜 그때 당당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어떻게? 부인, 지금 들어가세요. 결혼식장으로. 네. 당당하게 들어가서 앉으세요. 부인의 자리니까. 신랑 어머니 자리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부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부인이 아들을 키웠어요. 부인의 희생 덕분에 아들이 저렇게 컸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가난이 죄가 아니에요. 배우지 못한 게 죄가 아니에요. 부인은 위대한 어머니예요.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세요. 지금. 당당하게. 할머니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결혼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피로연이 한창이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신랑 어머니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저를 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등을 꼿꼿이 폈습니다. 민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민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혜가 민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우는 저에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인사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민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민우를 봤습니다. 길게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엄마 미안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나.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민우를 지나쳤습니다. 엄마. 민우가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멈춰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잘 살아라. 행복하게. 그리고 갔습니다. 엄마. 민우가 따라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붙잡았습니다. 오빠 사람들 보고 있어. 창피해. 민우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촌스러운 한복. 번진 화장. 저는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그렇게 부끄러웠니? 일주일 후. 민우와 지혜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30평짜리 고급 아파트 신혼집. 지혜 부모가 사준 집입니다. 하지만 민우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결혼식 날. 가족 사진에서 쫓겨나던 엄마. 혼자 복도에서 울던 엄마. 잘 살아라. 행복하게.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오늘 친정 가야 해. 지혜가 말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갔잖아. 엄마가 우리 보고 싶대. 한 달 동안 지혜는 매주 친정을 갔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집도 한번 가야 하지 않을까? 거기는 왜? 지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잖아. 전화하면 되지. 민우 씨, 나 시어머니 집 가기 싫어요. 좁고 냄새나고 불편해요.
여보, 그리고 시어머니랑 뭘 얘기해요? 우리랑 사는 세계가 다르잖아요. 민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칠 후 순자가 전화했습니다. 민우야, 엄마, 잘 지내니? 응, 엄마는? 엄마도 잘 지내. 근데 밥 먹으러 올래? 엄마 요즘 바빠서. 그래, 바쁘구나.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 몫으로 차려놓은 반찬. 그리고 젓가락도 2벌. 민우야 보고 싶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우는 동료 영호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민우야, 결혼 생활은 어때? 응, 그냥. 뭐야, 별로야? 지혜한테 우리 엄마 얘기를 못 꺼내겠어. 왜? 와이프가 싫어해. 엄마 가난하다고 배운 것 없다고. 그래도 내 엄마잖아. 나도 알아. 근데 결혼식 때 민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식 때 가족 사진 찍을 때 엄마를 뺐어. 근데 나는 가만히 있었어. 뭐? 영호가 놀랐습니다. 장모님이 엄마 보고 빠지라고 했어.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그냥 보기만 했어. 엄마가 쫓겨나는 걸 민우가 울었습니다. 민우가 회사 식당에서 울었습니다. 야, 괜찮아. 영호가 민우를 다독였습니다. 난 나쁜 자식이야. 엄마가 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는 가족 사진에서 엄마를 빼버렸어. 민우야. 영호야, 나 어떡해. 엄마한테 어떻게 용서를 받아. 그날 밤 민우는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민우야 들어와. 민우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이 김치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안 먹어? 혼자 먹으니까. 민우는 쓰레기통을 쳐다봤습니다. 편의점 컵라면만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먹고 있었어? 괜찮아. 편하잖아. 민우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괜찮아. 아니야, 안 괜찮아. 민우가 절 안아줬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정말 나쁜 자식이었어. 엄마를 사진에서 빼냈어. 나는 가만히 있었어. 엄마가 쫓겨나는데. 민우가 울었습니다. 엄마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지혜와 심각하게 대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모시고 살자. 뭐? 지혜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는 거 한계야. 컵라면만 먹고 계셔. 아줌마 쓰면 되잖아요. 여보. 싫어요. 나 임신했어요. 이 상태에서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해요? 그래서 더 모셔야 해. 엄마가 애기 봐주시면 되잖아. 그럼 나는요? 내 마음은요? 여보. 민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혜가 놀랐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민우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엄마야. 내 엄마. 날 낳아서 키워주신 분이야. 결혼식 때 엄마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데. 그건 내 엄마가 가족 사진 찍을 때 쫓겨났어. 내 눈앞에서.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었어.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그때 엄마 손 잡지 못한 거. 지혜도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는 그동안 내 말만 들었어. 근데 이제는 못 그래. 나는 엄마를 모실 거야. 내가 싫으면 미안해, 우리 헤어지자. 민우 씨, 나 진심이야. 지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응? 어머님 모시는 거 알았다고요. 여보, 고마워. 그런데 지혜가 민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어머님한테 사과드리고 싶어요.
다음 날 민우와 지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혜를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지혜가 할 말이 있대. 그때 지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뭐하니? 일어나. 제가 놀라서 지혜를 말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지혜가 울었습니다. 제가 결혼식 때 너무 심했어요. 어머님을 가족 사진에서 빼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창피하셨을지, 얼마나 아프셨을지.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지혜가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지혜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세요. 뭐? 제가 배울게요. 어머님한테. 며느리 노릇 제대로 배울게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한 달 후, 저는 아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만든 건데 맛있어요? 그래, 맛있다. 어머님, 내일부터 요리 가르쳐 주세요. 정말? 네.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식사 후 함께 설거지했습니다. 나란히 서서, 어머님, 임신하면 뭐 조심해야 해요? 몸 따뜻하게 하고 무거운 거 들지 말고. 네, 어머님. 내가 도와줄게. 우리 손주 건강하게 낳게. 6개월 후 손자 준수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손자를 봤습니다. 준수야, 할머니야. 어머니. 민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고마워. 우리 준수 낳게 해줘서. 무슨 소리야? 지혜가 낳았지. 아니야. 엄마가 날 낳고 키웠으니까. 준수도 있는 거야. 민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평생 미안해. 1년 후 준수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특급 호텔 연회장에 저는 명품 한복을 입었습니다. 지혜가 선물한 것입니다. 어머님, 정말 예쁘세요. 그래? 네. 오늘 주인공이세요. 가족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자, 준수 할머니 중앙에 서세요. 포토그래퍼가 외쳤습니다. 제가 중앙에 섰습니다. 왼쪽에는 민우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혜가 섰습니다. 제가 준수를 안고 있었습니다. 자, 보고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저는 사진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왜 우세요? 아니야, 행복해서. 어머님이 중심이세요. 우리 가족의.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가족 사진을 걸었습니다. 중앙에는 제가 있습니다. 양옆에는 민우와 지혜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 민우가 말했습니다. 응. 진짜 가족. 제가 웃었습니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효도에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어머니를 사랑하세요. 결혼식장에서 쫓겨났던 그 어머니는 이제 가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상처를 주고받지만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함께 어머니들을 응원해요.